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우리가 틀만 알고 있어도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낮은 가격으로 사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 또는 임차인이 점유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이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유치권이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지만, 즉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경우는 직접 유치권자가 점유해도 되고 또 제3자가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자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해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임대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법 2002마 3516이죠. 즉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와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죠. 이러한 부분들을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았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경매 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 점유는 당연하고 간접 점유도 가능한데요. 간접 점유가 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건물주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임대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임차했을 때에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치권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이런 경우는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은 유치권자의 적법한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어서 유치권자는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채권이 해소될 때까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유치채권을 해소할 수 있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유치권자의 채무가 되고 유치권자는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어 소유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서 임차보증금을 상환하고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유치물건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자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계약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임차인이 직접 점유는 유치권자의 대항력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점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행위는 채권계약이므로 새로운 소유자 즉 제3취득자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종전 소유자의 동의는 물권 우선주에 따라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제3자로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유치권자가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유치권에 대해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임대인이라든가 제3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유치권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종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전에, 즉 경매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유치권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유치권을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자를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을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 서울고등법원 2011라 27983 판결 내용을 한번 보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집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물권적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소유자는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거나 제3취득자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이 되거나 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으로서의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판결 내용이죠. 이번 강의 내용을 보면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유치권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이럴 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유의할 점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전까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유치권을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이 소멸된 유치권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은 경매 실무에서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치권의 목적물에 올바른 임대차 계약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배당 요구해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치권자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하여 임차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점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임차인이 유치권자의 점유 보조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가 인정되지 못해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직접 점유로 간접 점유를 주장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못하게 되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그 점유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를 유치권자가 동의해주고 임차보증금을 유치채권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이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그로 인해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차 보증 갖고 유치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유치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자가 계약을 했지만 소유자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을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임대 권한을 얻어서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치물권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유치채권자가 유치채권액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서 회수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소유자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점유자가 되므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지 못하게 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유치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소유자와 유치권자의 동의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소유자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만일 동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의가 있더라도, 즉 유치권자가 임차인과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유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에서 유치채권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유치채권자가 동의해 주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유치권을 소멸되니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죠. 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건물주와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전까지 직접 거주해야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유치권은 임차보증금으로 채권을 상환하고 유치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유치권자를 임대인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이제 건물주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부분을 오늘 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유치권 배제 신청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